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공공예술, 공공미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공공디자인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 그 도시재생이라든지 그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뭘까 한번 오늘은 보고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제가 짧은 한 2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만 좀 고민을 해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정말 공공예술이 뭘까? 제가 원래 여기 강의 교재는 없는데 좀 오늘 좀 이게 좀 제가 한 작년인가요? 좀 어떤 갤러리에 가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모던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나누신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갤러리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 좁은 갤러리에서만 작업하고 있지? 나가서 한번 사람들과 대중과 만나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양평에 가셨다고 합니다. 양평에 가셔가지고 그런 그 선생님의 많은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다시 접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을까? 그분이 그 나름대로 국내에서 굉장히 입지도 있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양평이라는 장소에 가셔서 거기 계신 주민분들과 어떤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예술이라는 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좋을까라는 것만 오늘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저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온 거니까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기사에 났는데 좀 크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서울로라고 그 서울역 그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고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는 대신에 보행로로 써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거죠. 뭐 다들 아시지 않나요? 한 번쯤은 다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서울로에 가보신 분? 네? 노광씨가 서울 목표 뭔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양 살았거든요. 안양 저기 그 일본 가서 막 알바하고 있었는데 학생 때 그때 안양 그때 저도 살면서 많이 서울 왔다 갔다 했는데 좀 한번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한 번쯤은 오셔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이제 개장하면서 그 황지혜 작가라고 그 이런 그 원예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원예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이 작품 이분께 의뢰를 드리셔가지고 슈즈트립하고 이게 다 신발들이에요. 아마 기사에 좀 많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신발입니다. 신발. 네, 헌신발들. 그래서 헌신발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치를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발, 낡은 신발 냄새 때문에. 그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단요. 또. 그죠? 쓰레기같이 보였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보시기에도 약간 잘못 보면 되게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작가의 말로는 제가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작가의 변을 보니까 그분한테는 이런 신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행로니까 사람들이 이제 걷는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흔적,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의 흔적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신발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진 신발들을 한 5만 켤레인가를 모아가지고 그분은 나한테 이게 하나의 꽃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게 설치되고 났을 때 가장 이제 시민들의 반응은 아니 왜 갑자기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서울역 앞에다가 광장에다가 버려놨을까? 냄새 난다. 그때가 이제 5월 말이었다 그랬을 거예요. 6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였는데 작품이었는데 일단 공감을 얻는 데는 굉장히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진중권 씨라고 TV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뭐 사회 비평자하고 정치 비평자 하시는 분 계시죠. 이분이 이제 원래 미술 쪽 비평하시는 분인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이분의 말씀으로는 뭐 대중의 반응도 미리 뭐
생각하고 작가가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보고 미리 뭐 검열받아라는 거냐? 뭐 이런 뭐 기본적으로 예술이 예뻐야 된다는 거는 옛날 생각이다. 현대 미술에서 예쁘고 뭐 안 예쁘고는 미술의 기준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에펠탑 같은 걸 예를 들면서 에펠탑도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파리 시민들이 흉물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좋다. 이렇게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예술의 작품이 설치되었을 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자들은 예술가가 약간 선지적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미래를 앞서가면서 뭔가 선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작가의 그런 자유로운 작품의 의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갤러리에서 작품을 했다면은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을 가서 봤을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나름대로 저도 의미가 있다고, 저도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결국 이 작품은 설치된 지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인가 3일 만에 철거가 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게 오늘 가장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런 작품인데,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이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청계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 서울, 근데 청계천에는 좀 가시는지? 네, 청계천에. 서울하고 안 친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저 뒤에 의왕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의왕시 것도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서울 것만 갖고 와서 저희 동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청계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청계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는 이 부분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뭐 건축물 만들어야 때 항상 그 기부하는 개념으로 그 공공시설물을 하나씩 만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시설물에는. 이게 사실 조금 페달이 좀 있죠. 문제가 좀 약간 좀 생기는 부분이 거기서 좀 연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전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올덴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팝 아트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죠. 그래서 이분이 이 청계천에다가 이 청계천을 개장하는 걸 축하하면서 이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 주고 산 거죠. 서울시에서 어마어마한 세비를 내서 이 작품을 샀습니다. 꽤 큰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 100억대 이상 되지 않나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작가한테 의뢰한 거죠. 몇십억 원 줬었습니다.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근데 이 작가는 청계천에 와봤을까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 다슬기예요. 이 모양 자체는. 다슬기니까 개천이니까 이 작가는 이제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오브제를 뻥 하고 크게 튀겨가지고 뭐 핀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슬기의 형상을 가지고 요 원 부분이 마치 이제 보름달 뜰 때처럼 물 위에 대천에 살랑살랑살랑 이제 저기 밤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물 위에 마치 달 뜬 것처럼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치 이제 뭐 스프링이니까 이게 이제 스프링이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샘이 솟구치는 그런 형상을 했다고, 그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의 의도.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가봤을 때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 보라색은 뭐지? 저 꽃갈콘은 뭐지? 저는 처음 봤을 때 받자마자 저 꽃갈콘 뭐 하는 거지? 이런 작품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으세요? 뭔가 굉장히 사람들이 저거 유명한 작가 거래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괜히 여기서 아는 척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척 하자니 너무 내가 무식해 보이고 뭐 이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쨌든 미술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지금 눈빛 들어오지만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 미대 교수라 그러면은 쓱 봐요. 이렇게 작품 지나갈 때. 근데 저 속으로 잘 몰라요. 좀 제가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작가가 수만 명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작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리 알렌이라고 어떻게 예술이 공공성을 획득하나라는 이제 그런 글을 쓰신 분인데 저의 생각과 굉장히 지금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인용했는데 한번 뒤에 다 보이시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퍼블릭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공미술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왜냐면 실제로 저런 작가들의 작품을 공공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 즉 갤러리에 놓여지는 작품의 어쩌면 연장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에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입부에 국내에 모 유명한 작가분이 나 더 이상 갤러리에서 작업 안 할래? 그래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양평 갔다가 돌아왔다는 생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작가분의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작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대중들에게 뭔가 가까이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포부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거기다 설치를 하고 막 어떤 작품을 만들고 예술품을 넣었는데 사람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제리 알렌이라는 분의 생각은 뭐냐면 작가의 작품을 갖다 놓는 건 결국 사적 미술이지 공공 미술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보는 글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서울 건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다 서울 사례가 많아서 이것도 한번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이화동 벽화 사건 아세요? 네,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닐 때까지는 이제 그냥 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이다가 그래서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 타이틀을 가니까 이런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저한테 가끔씩 의뢰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방적으로 이렇게 쭉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뭐가 한번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쫙 퍼져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벽화 한번 했더니 반응 좋더라고, 관광객이 찾아오더라, 동네가 깨끗해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온 전국에 있는 동네들이 이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벽화를. 이화동도 2006년 당시에 죽어가는 어떤 동네였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이제 그 청년 미술 연합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마을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이제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벽화들을 그려주죠. 되게 유명했어요. 유명한 탤런트가 저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 SNS로 올리면은 그 다음날로 요새 이영재 전지적 청년가 아시죠? 저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어디 가겠어요, 제가요? 바로 휴게소로 갑니다. 네.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작가가 탤런트가 저거 사진 찍었다? 우르르 가는 거죠.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처음에 좀 활기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도를 넘어서 밤낮으로 찾아오는 거죠. 밤낮으로 사람들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여기 잉어를 막 그려놨는데 이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다 지워버립니다. 네. 여기 아까 이 작품인가요? 하나 작품이 되게 유명한 팝 아티스트의 작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작가가 이 뜻을 알고 기부를 했었어요. 되게 자기가 기부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서울시에서는 그 벽화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동네 주민이 다 지워버렸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그렇죠. 사생활 침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요. 이것 바로 저희 집 같아요.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저희가 생겼을 때 맨날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광장에 이렇게 철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요 밑에 철 프레임 밑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긴 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좀 재밌어요. 지하 공간인데 위에다가 철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되게 사용 잘 안 해요. 일단 힘들어요, 사용하기도.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이게 뭐지? 그리고 이거 약간 좀 비싼 건가 봐요. 평소에 문을 잠궈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면은 들어갈 길도 없고 속으로 이런 걸 왜 만들어놨지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만들어 놓고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보존은 잘 활용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루앙식 제가 루앙식이 별로 없어서 뭐 이거 그냥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보시면 무슨 뭐 같아요? 연자가. 네, 뭐 개개인마다 다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을 하실 겁니다. 아 나한테는 이게 뭐로 보인다, 나한테는 이게 뭐로 보인다, 나한테는 이게 보인다. 작가는 이 타이틀을 공존의 원이라고 해서 이게 뭐 세계 우주를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구 같은 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 우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우주를 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주가 보이시나요? 아니 뭐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냥 돌색에 그냥 이렇게 원반 올려놓은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인 제이콥스라고 그 근대 1950년대 60년대 그 뉴욕에서 그 원래 이분은 기자세요. 기자 건축가가 아니신 분인데 이분이 신랄하게 당시의 건축물을 비판하던 분이신데요. 그 작가들이 저도 뭐 작품을 할 때가 있지만 가끔 버리니까 작가가 쉽게 뭐랄까 좀 버리는 오류랄까요? 그러니까 오류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 강요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작가가 새로운 철학과 우주와 사상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소통할 때가 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시민이 아니라 특정 예술가를 고려한 공공미술 작품은 실패한다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 퍼즐을 좀 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경기도가 1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경기도가 가장 거주하는 인구도 많고 해서인지 몰라도 4,039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로 다 조형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반복이겠지만 공공과 예술이라는 말 단어 때문에 많이들 이제 오해하신다고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게 저도 뭐 학생자들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예술품 보면 거의 공공미술품이 있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놓여진 예술품이 공공예술인가 라는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흐름을 보통 저희가 이제 흐름하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번 저희보다 먼저 조금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도 공공예술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뭐 이때 이제 피카소 이런 분들이 살아계실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가 비슷합니다. 주로 다 오브제, 그러니까 즉 어떤 조형물 중심으로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냥 공공장소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 시카고 시청 앞입니다. 그 시카고시의 시청 앞에 당시에 피카소가 만들어놓은 조형물인데 저게 원래 피카소가 제목도 안 달았어요. 그냥 자기 작품을 갖다 놨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제목이 없으니까 더 피카소라고 붙여준 건데 오늘날에는 저게 꽤 그 시카고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상징물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갖다 놨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면 보셔야겠지만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함은 알겠는데 저게 뭐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답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냥 관조하는 거죠. 관조. 큰 공공 장소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내가 가서 만져볼 수 있구나. 실제로 가서 만지고 놀아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봤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앞에 나름 이제 이게 그 시카고 가면은 시카고 나중에 혹시 관광하러 가시는 분은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사진 한 컷 찍고 항상 이런 데 가면 사진 한 컷 찍어야 되잖아요. 나왔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배경으로 쓰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칼가 시절 이렇게 우리가 그 모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칼가도 미시간주의 그런 공공 장소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거대한 속도, 파도 같은 웨이브가 치는 형상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설치합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당시에 60년대부터 70년대 많이 유행했던 그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인식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7, 80년대 이제 저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냥 유명 작가 작품을 그냥 갖다 놓는 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하고 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까 또 스프링도 했지만은 그 올덴보가는 청계천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청계천을 얼마나 안다고. 청계천에 녹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이 드니까 7, 80년대는 주로 이제 그 장소 중심의 맥락이라고 하는데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낸시 오르트의 이런 그런 그 대지 아트라고 당시에 이제 대지 아트라고 이제 크게 땅을 그러니까 지구를 캔버스처럼 만들면서 쓴 작품들도 있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맨하탄의 연방정부 총사 앞인데 이렇게 혹시 이런 작품 보신 적 있어요? 큰 철판 같은 거, 굉장히 높은 철판, 두꺼운 철판을 호로 이렇게 쭉 벽면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작가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이 민주주의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좌와 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의무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잖아요. 정부라는 거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가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국민을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담아서 상징물을 만들죠. 그래서 의미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를 만들었더니 아까 슈제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 청사 직원분들이 야, 입구에다 이게 무슨 민폐냐. 광장을 못 지나간다, 광장. 굉장히 컸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 정도인데 여기 갑자기 넓은 광장에 벽이 확 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철거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결국은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작가의 생각이나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작가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뭐 이런 뭐 프랑스 파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두 개 다니엘 비례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뭔가 그 장소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작품을 시도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7, 80년대 때 그 당시에 유행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8, 90년대 오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약간 조금 더 사회 중심으로 이제 그걸 한번 가보자. 어떤 공익이나 사회 중심으로 가는 그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거 저 수잔 레이스가 한 작품인데요. 크리스탈 크리티라고 그 미네소타 어느 광장인가 건물 앞에 이렇게 좀 그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요.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거기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테이블 앞에서 여기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좀 나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보통 4분 정도 여자분들이 보이시면 뭐 하세요? 그쵸?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들의 어떤 삶의 고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죠.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좀 다르죠? 앞에 그 피카소 작품을 갖다 놓은 것과는 좀 다른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게 공공예술의 어떤 흐름이지 않나라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고요. 요셉 보이스라고 유명한 사람 대사도 이렇게 독일 카스에 저 앞에다가 뭐 7,900에 떡갈라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그 맨날 나치 이런 거에 희생됐던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나무를 같이 심기도 합니다. 누구와 그 지역민들과 같이 나무 심기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공공예술로 지금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작가들은 공공예술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그 장소의 이야기라든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흐름을 쭉 보셨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그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에 일단 뭐 도시재생이 뭐 저희 동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활성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변화, 환경 변화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뭐 길도 새로 놓기도 하고 뭐가 같이 뭐 어디다 벽화 그리기도 하고 뭘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공공예술을 그런 거에 활용한다든지 앞으로 공공예술을 내가 한다면 조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잠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것도 잠깐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한 거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 사례를 조금 짧지만 한 세 가지 큰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조형예술에 가까운 거, 어떤 장소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했던 거, 상징나듯이 작가가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려는 거 이렇게 조금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의견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먼저 말씀. 저는 소극사는 지분 없는 자,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이렇게 기준 삼아서 앞으로 나올 또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그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 했던 것 같다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디서 성공했다? 어디서는 그게 되게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지만 장소가 바뀌는 순간 그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에펠탑을 예로 들었고 했는데 이게 어디 놓이고 어느 시간만큼 거기에 있었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보세요. 이거 요즘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저는 이 작품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잘 보세요. 나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놓아두는 겁니다. 제가 저 작품을 대하는 순간 그 앞에 지나간 사람들의 손길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제가 놓는 순간, 돌을 올려놓는 순간 뒤에 올 사람에게 저에게 마음을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저기다 뭘 올려놓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건 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었잖아. 그리고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저게 무엇인지만 안다면 정말 많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안에서. 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이게 뭐 예쁘고 못생기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분의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혹은 이 길을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 왔을 때는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간이 지나는 사람의 문화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근처에 놓여진 저런 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다 공공예술로서의 가치가 이미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미처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버려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짧게 이런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한 제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코디한 건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뭐 간단하게 배경 설명드리면 어떤 기업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자기네들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우드라고 호텔 그룹입니다. 호텔. 여기 지금 서 계신 분들은 다 밀리네요. 부자들이에요. 백만장자들이에요. 다 자기 호텔 하나씩 있는 사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스타우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웬만한 쉐라톤 이런 호텔들 다 하나의 그룹입니다. 호텔은 다 다른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이게 스타우드라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여기 아마 6개인가의 호텔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컨벤션에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보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들에게 뭔가 영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디자인을 좀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팀장으로서 일을 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스토리를 좀 짜봤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장소에서 어떤 하나의 그 환경과 주어진 환경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여기 그 옛날에 수관자였거든요. 수관자도 명찰 나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는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실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처음 간 날 저 사물함이 이끌니까 여기다가 신발을 집어드려요. 제가 거기다 제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장소에 갔을 때 내 이름이 거기 놓여 있으면 그 장소가 되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처음 간 장소인데 아니면 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살던 집에 명패를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사가고 떼는 순간 다른 사람 명패가 걸리는 순간 어제까지 내 것이던 집이 남의 집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름이 쫙 적혀 있거든요. 이게 다 참석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저런 이제 뭐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장소에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를 연결시켜주려고 저렇게 이름을 쫙 써서 있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요거는요 점프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점프된 것 같은데 그 회의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위시칠이 아세요? 혹시 그 설악나라에서 옛날에 노란수건 그 얘기 아세요? 노란수건 얘기? 그 자기 이제 뭐 원하는 거, 자기 소망 같은 거를 이 선에다가 좀 적으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적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뭐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쭉 원하는 걸 적고 그거를 이렇게 여기 발에다가 다 묶어줬어요. 제가. 그러면 저기 저 지금 보이는 작품은 작가가 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만 그게 디자인한 거죠.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저걸 만드신 분들은 제가 아니죠. 제가 저기다 뭘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신발이 내가 내 신발을 가서 걸었더라면 혹은 아까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그렸더라면 자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메시지 보이죠 이렇게. 직접 찾아서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남이 쓴 것도 보고 옆에 동료가 쓴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뭐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만나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죠. 이제 자기 거니까 기념하려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고 저기서 제가 잠깐 뭐 그냥 좀 짧게 그냥 하나 설명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작가로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설계를 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만들어진 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이 만드셨고요. 그분들을 제가 도와드렸을 뿐이고 또 그분들끼리 그 장소에서 모여서 소통하고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즉 결국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저 작품이 하나의 이제 매개물로만 작동을 한 겁니다. 서로들 그 추억을 남기고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공공 디자인, 공공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까 그 길가에 있던 그 돌탑, 사트시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가면서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공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정리해 보자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도시재생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거였죠.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에는 사실 좀 현실성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은 좀,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가 올림픽 이후로 빠르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강남이 개발되고, 서울 기준입니다만,
뭐 여러 도시라서 사실 루앙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루앙이랑 지금의 루앙을 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파편화됐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막 해체되고 기존에 있던 공동체가 다 해체되고 옆집 한 1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분단가 돼가지고 분당으로 이사가 버리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알고 지냈던 공동체가 막 해체되면서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뭐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 이런 우리가 공공예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관계를 지어가는 행위로서 그리고 뭔가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말 순수한 참여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참여의 기회로서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결과가 못생겼던 잘생겼던 남이 옆 동네 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죠. 옆 동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나눈 것이 있고 거기에 추억이 들어가고 기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유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그걸 계속 앞에 서는 사람 뒤에 서는 사람들한테도 또 새로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아 우리 작년에 저 우리가 만든 거라고 저 내가 작년에 만든 거라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게 공공예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쉽지가 않죠. 지금 도시재생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 지역 가면은 공감대를 못 사는 거예요. 공감대를. 그 서울에서 그 수민창신인가 거기 먼저 도시재생을 했는데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막상 거기 주민분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뭘 만들어놨는데 백남준 기념관인가 뭐 있었어요. 거기 만들어준 게. 근데 그거와 나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공제거리 뭐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공제거리에 계신 분은 나하고 저거가 무슨 상관이냐 식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어디선가 이게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한테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앞에 사례는 서구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돌이켜보면 우리한테는 이미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조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공공예술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산업화가 되고 급속도로 발전되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그 맥을 잇지 못하고 좀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세대고요. 저도 단절됐던 세대였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국도 많이 하고 풍악도 많이 울렸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어느 순간 커서 보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저 어렸을 때 심심치 않게 구탄집에 가서 떡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구타는 되게 이상해져 보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다시 이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현하자가 아니라 우리에는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한테도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굿도 했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00년 전, 200년 전은 아니거든요. 되게 저도 경험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늘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할 거였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알기로는 센터장님께 도시재생에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생각해보신 공공예술과 도시재생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크게 거창하게 재생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같이 공유해볼까 좀 합니다.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거 우리 마을에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쉽게 아까 같이 뭐 그냥 저는 사실 루앙이 안 사니까 이 동네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이사 오신 지도 한 3년, 4년 되셨으면 대충 동네가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 몇 개라도 좀 생각나시는 거 적어보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